야, 걱정이야, 너. 뭐가 걱정이야? 무슨 전조 증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 너는. 느닷없이 아픈 거니까. 나 옛날에 태국 갔다가 어. 태국에서 탈이 난 거야. 밥을 먹는데 그 증상이 딱 오더라고. 병원에 가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더라고. 일단 말이 안 통하는 데다가 그 식은땀 뻘뻘뻘 흘려가면서 이따 하루를 버티고 한국으로 왔지. 나한테 처음 하는 얘기도 있네. 이게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희 아내는 이제 그 대장 전체가 없어요. 이 용종이 3,800개가 있었어요. 대장 처음부터 끝까지 용종이래요. 언제 어느 때 암이 될지 모르는 선종이 3,800개 이상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빨리 드러내는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했고 원래는 수술을 하고 다시 3개월 후에 보건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항문에다 연결을 해서 일반인들처럼 이렇게 변기에서 볼 수 있게. 그런데 제가 소장이 기형 쪽으로 짧아서 항문에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배 밖으로 빼서 인공항문 장루 장애가 된 거죠.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일반인들은 뭐를 먹어서 체하거나 이제 변비가 생기면 약으로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그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에 그 장루 환자들은 체하게 되면 병원을 가야 돼요, 무조건. 예. 음식물이 막혀가지고 안 나오게 되면 배변 주머니를 안 나오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배출이 안 되니까 이 위로 거꾸로, 거꾸로 이렇게 배출되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환장하는 거죠. 이제 아파 죽겠다고 그러는데. 막 이렇게 막 신음소리 내는데 와 너무 괴로워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그래서 마사지를 해주셨구나. 아파? 응, 가스가 돌아다니는 거. 가스가 좀 찼는데? 응.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아내보다는 이제 아내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기력이 없고 진짜 이거를 도대체 배변 주머니를 지 혼자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안 될 텐데 누가 분명히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진짜 건강하게 살아서 내가 이 사람보다는 1분이라도 더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그래요. 내가 내 아내보다 그냥 1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는 것도 좋겠지만 무조건 나보다 1분이라도 더 오래 살아라. 사랑한다 하나는. 장루라는 걸 처음 들어봤는데 정확히 이게 어떤 건가요? 그냥 뭐 좀 쉽게 생각을 하시려면 인공항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장을 다 절제를 해도 소장을 항문에 연결을 하면 일반 그 배변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좀 특이하게 소장이 짧으니까 항문에 닿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길이가 이제 모자라는 거죠. 짧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소장을 그 몸 밖으로 빼서 밖으로 이제 배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인공항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배변 주머니를 차고 계시는 거죠. 사실 요 장루를 만들어 놓으면 많은 분들은 적응하게 되기까지 일상생활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아무래도 일상생활이 편치 않죠.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비워내야 되니까. 네. 적응할 때까지 조금 사고들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 아이가 처음이니까 자꾸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뭐 주머니가 불량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밥을 먹고 만약에 조금 변을
보고 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게 빵빵해져가지고 저는 엎드리고 터지고 뭐 그 식사 자리에서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일어나다가 터져가지고 그런 적도 있고요. 이제 친구들이 병문안을 오면 하나같이 다 울어요. 그래서 나 괜찮아, 나 괜찮아. 근데 퇴원을 하고도 저를 보면 이 친구들이 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애써 건강한 척, 난 괜찮아 하고 있다가 집에 가면 안 괜찮은 거예요. 그럼 혼자 우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안 울고 싶어. 변기에만 앉으면 그냥 눈물이 났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럼요. 네. 제가 이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는데 그 죄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한번 심하게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때 막 이제 장례 치르고 이러고 좀 많이 이제 몸에 무리가 왔었나 봐. 그때는 진짜 한 열흘 정도 입원을 했었거든요, 병원에.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이 유착이 심한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안 풀리게 되면 수술을 하게 돼야 되는데 수술을 해도 문제인 게 뭐냐면 워낙 기형적으로 소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를 절제하게 되면은 생명에 이제 위험해질 수가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와, 그때 진짜 미치겠더만, 진짜. 그 얘기를 내가 직접 듣는데 복도 나가서.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때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저를 이렇게 네.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쳐다보더니 너 도대체 나 없을 땐 어떻게 살았니? 그러면서 그 3일을 울었어요. 내 대장, 오빠 대장 떼줄게. 이걸로라도 수술을 하자고. 집에 그때는 진짜 잘못되는 줄 알고. 집에 가서 좀 쉬라 하는데도 이제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집에 가서 좀 쉬어. 나 괜찮으니까. 근데 집에도 안 가고 그 보조 그 의자 네. 거기에서 있으면서 보호자 편의점에서 라면 먹어가면서 열흘 안 가더라고요, 집에. 그런 일이 터졌을 때 결과가 어떻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사실 보호자인 우리 준용 씨는 24시간 약간 긴장과 불안 그런 게 속에 없지 않아 있는 있죠. 거죠. 네, 걱정 없지 속에 않아 있는 거죠. 네. 늘 관리를 하고 살아야 되는 이제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뭐 환자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보호자들도 보이지 않는 환자들인 거죠. 사실 숨은 환자라고 하는데요. 또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사자인 환자가 더 많이 아프니까 간병을 하는 보호자들이 나도 힘들어요라고 어디 가서 말을 잘 못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정이 길면 뭐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밖으로 드러낼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요. 그래서 숨은 환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막 침대 막 엎을 뻔했어요. 승질이 나가지고. 막 아파 죽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옆에서. 그걸 한 3번 경험을 했더니 나는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후배분이 100평짜리 집들이를 간 거예요. 와인 딱 해가지고 뭐 고기랑 해놓으셨더라고요. 신나게 먹고 즐겼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거기서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아이고 저런. 아이고. 근데 문제는 100평이 넘잖아요. 암만 소리를 질러도 거기서는 내 소리가 들리잖아. 술도 이제 다들 좀 취했고 아무리 불러도 오지는 않고 환장하겠는데 내가 너무 안 오니까 이 사람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됐잖아요. 얘는 이미 떨어져 나갔으니까 일단 아무 봉투 같은 거 해가지고 그때 페트병 꽂고 왔어. 페트병 위급할 때는 페트병 끼면 되거든요. 테이프 같은 걸로 막 붙이고 일단 대리 불러주세요 하고 집으로 부랴부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화장실 갔다 와. 미리미리 이런 거 단속하는 거예요. 네네네. 이 사람은 여러 가지로 이제 걱정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잔소리가 시작됐잖아요. 물 먹어. 물 먹어. 나 아까 먹었는데 또 먹어. 미지근한 물 먹어. 화장실 갔다 와. 이런 걸 체크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잔소리를 하거든요. 먹는 거 조심해서 먹어라. 항상. 그러니까 그 아까 간장국수 밀가루 안 돼 하는 건 이제 이해가 돼요. 네. 혹시나 소화가 안 될까 봐 걱정하셨는데. 그러니까 피자 이런 거 먹으면 절대 안 되고. 그리고 네네네. 병원에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 목록이 쫙 있어요. 네. 뭐 어떤 내가 이걸 봤거든.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진짜 먹을 게 없어. 그리고 무조건 뭐든지 이 믹서에 갈아가지고 네네네. 이 생식처럼 이렇게 네. 마셔야 마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내가 걱정이 안 되겠냐고요. 어떻게 내가 걱정이 안 되겠냐고요. 밀가루 먹지 마. 밀가루 좀 먹지 마. 아니 전화하면 안 받는 거야. 내가 얼마나 답답해. 사실 명백하게 걱정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한 걱정이 아닌 거잖아요. 불필요한 걱정이 아니라 분명히 구체적이고 명확한 걱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소중한 거는 잃을까 봐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원래 인간은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불안이라는 기전을 동원해요. 사랑하니까, 소중한 가족이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당신이 그럴 때 걱정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왜 자꾸 그거를 먹지만 했는데 먹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불안이나 걱정을 화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 그런 상황이 되면 네, 너 뭐 먹었어? 네 그렇죠. 이런 네. 거. 근데 그럴 때 뭐 조금 부담스러워서 아픈 거 조금 아프지 않다고 뭐 좀 그럴 때도 있으세요? 아, 처음에 결혼을 했을 때는 저희 아버님이 십이지장 암으로 투병 중이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여기저기 안 좋으신 데가 있었고 제일 막내가 와가지고 제가 너무 계속 아픈 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장이 꼬이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쉬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금식하고 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제가 가족들한테 자꾸 민폐가 되니까 온전히 몸이 너무 아픈데 아픈 거 그러니까 회복에만 집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아름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까운 주변 사람들한테 가족을 포함해서 민폐가 되면 어떡하지? 사실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나 때문에 남편이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미안할 수 있죠.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근데 아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0년이 넘었으니까 사실 본인이 본인 신체 컨디션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다 금방 알아. 네. 이게 괜찮은 상태인지 아닌지를. 그리고 초기에는 좀 적응하는데 어려웠겠지만 지금은 아마 잘 적응하고 계실 거예요. 누구보다 본인을 잘 알고 잘 관리를 하고 계시고 위기를 언제나 도전으로 생각하지 위기에 그렇게 나동그라지시는 분이 아니세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인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걱정은 되지만 결국 당신은 이런 것들을 겪어 나가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걸 알고 있어. 대신 나랑 함께 합시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표현을 좀 많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